안녕하십니까. 3D 프린팅 주제로 발표하게 될 사조입니다. 김소희, 유수연 학우님이 자료 보충을 맡아주셨고 정지훈 학우님이 자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의 발표를 맡은 특출교육과 강지석입니다. 저희 사조의 의견을 조원들이 수렴하여 정지훈 학우님의 3D 프린팅을 주제로 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의 대략적인 목차로는 3D 프린팅의 정의, 의료 및 식품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3D 프린팅의 사례,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느낀 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3D 프린팅이란 프린터를 이용하여 평면으로 된 문자나 그림을 인쇄하는 것이 아닌 입체 도형을 찍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3D 프린터 안에는 기존의 일반 프린터에 들어가 있는 잉크 대신 플라스틱, 나일론, 금속 등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들어가 있으며 재료를 다루는 기술이 개발된 이후에는 고무나 종이, 콘크리트, 음식 등을 넣어 인쇄하는 방법까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분야에서 적용된 3D 프린팅 기술로는 환자 맞춤형 인공 무릎 관절 전치환술이 있습니다. 기존의 인공 무릎 관절 전치환술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나 각종 질환 및 외상 등의 원인으로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비약물요법이나 약물요법으로 만족할 만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을 때 무릎 관절과 비슷한 인공 구조물을 사용하여 손상된 관절면을 바꾸어 주어 관절면이 부드럽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술적 치료를 뜻합니다. 이런 기존의 무릎 관절 전치환술은 수술 과정 중 뼈를 많이 건드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혈관을 막아 색전증이나 혈전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과거 골절 수술 병력이나 외상으로 인한 변형이 있어 기존의 고식적인 수술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환자들도 있었으며 수술 시 사용한 인공 관절은 정형화된 제품이라 사람마다 관절 모양과 크기가 달라 발생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 바로 3D 프린팅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인공 무릎 관절 전치환술입니다. 보이시는 전치환술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 개개인의 무릎 컴퓨터 단층 촬영 영상을 3차원으로 복원하고 생체 역학적 분석을 통해 최소의 골절제와 최적의 치환물 삽입이 가능하게 하는 수술 기법입니다. 기존의 고식적인 인공 무릎 관절 전치환술과 달리 3D 프린터를 이용한 환자 맞춤형 수술 기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3D 프린터를 이용한 환자 맞춤형 수술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술 과정을 생략하여 뼈를 건드리는 과정이 대폭 축소되어 색전증이나 혈전증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뿐더러 기존의 수술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환자들도 사용하고 있고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며 로봇 수술이나 자동 항법 장치를 이용한 수술과 대등한 결과를 보일 만큼 수술의 정확도가 높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진은 실제로 건양대교 병원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수술 기구를 이용하여 개인 맞춤형 인공 관절 수술을 성공한 모습입니다. 네, 이번에는 식품 개발 분야에 적용된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D 푸드 프린팅이란 3D 푸드 프린팅 기계에 레시피를 입력하고 재료를 넣어주면 기계가 순서와 모양에 따라 재료를 한 층씩 쌓아 3차원으로 구성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입니다. 3D 푸드 프린팅의 사례로는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 우주비행사를 위해 개발 중인 피자가 있습니다. 보이시는 피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인들은 진공 포장이 되어 맛이 떨어지고 종류도 제한된 우주 음식만 먹어야 했지만 3D 프린터로 재료를 배합하고 인쇄하면 음식의 자체의 맛도 좋아지며 우주인에게 모자란 영양소를 지정해 보충해 줄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3D 푸드 프린팅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인력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와 원재료 가루 하나만 있으면 음식의 조리가 가능하므로 식품 포장이나 운반, 조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은 원료로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사용자의 부족한 영양분을 고려한 맞춤형 식사까지 제공하여 식량 문제로부터 해결할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3D 프린팅 전문가 집단에서 3D 프린팅 기술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고 느낀 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의료기기나 수술법이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 신기하였습니다. 기존 수술법의 단점을 보완하며 3D 프린터를 이용한 환자 맞춤형 수술기구를 만들어 보다 정확한 수술이 가능해졌다는 내용을 보고 인공 무릎 관절 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류의 어려운 시술까지도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다면 부작용 없이 수술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3D 푸드 프린팅 기술로 우주 비행사를 위한 식품을 개발 중인 것을 보고 앞으로 더 발전된다면 대체 식품을 만들고 식량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식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3D 프린팅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며 앞으로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편리해지고 윤택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3D 프린팅 주제를 맡은 4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1조의 내용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이제 이런 발표를 잘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4팀에서는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피자를 3D 프린팅으로 이제 해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제가 처음에 이제 이 3D 프린팅의 재료로 이제 음식을 이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먼저 생각한 것은 이 파스타였거든요. 혹시 우리 강지석 학생, 네, 네, 파스타 혹시 좋아하나요? 파스타 엄청 좋아합니다. 네. 근데 파스타의 이런 면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된다는 걸 혹시 알고 있나요? 네,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수십 가지 정도일 줄은 네, 몰랐습니다. 모양이 이제 별 모양, 뭐 또 여러 크기 모양, 또 굵기라든지 여러 다양한 이제 이렇게 모양과 또 크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서 근데 뭐 재료는 같은 재료인데 모양과 생김새라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3D 프린팅으로 이제 뭐 수천 수백 가지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상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피자를 3D 프린팅으로 만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피자라는 것이 이제 재료가 한 가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자에 이제 토핑이라든지 또 치즈도 여러 종류의 피자가 치즈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이랬을 때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도 이제 어떤 다양한 색깔을 내기 위해서 이제 노즐을 각각 이제 노란색, 검정색 이렇게 다른 이제 염료를 해서 그 염료의 이제 조합으로 이제 수십 가지의 이제 색깔을 내는 건데 맛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몇 가지 맛을 조합해 가지고 뭐 또 다른 뭐 이제 색깔을 내는 것처럼 맛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제 맛을 담는 이런 이제 노즐이 각각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3D 프린팅이 이제 너무 이제 많은 노즐이 사용되어지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피자 같이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3D 프린팅이 과연 현실화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사진으로 본 것으로는 정말 3D 프린팅으로 피자를 이렇게 만드는 이제 사진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저것을 구현했을까 하는 이제 궁금증도 이제 생기곤 하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4팀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제 이런 의료기기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론적인 또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양병원에서 실제 3D 프린팅으로 인공 관절이라든지 또 인공 뼈를 만들어서 직접 수술에 사용하고 있는 상용화되어져 가는 단계에 지금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 4팀이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우리 강지석 학생 혹시 발표를 준비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요?
네, 조원분들이 자료 조사와 자료 보충, 자료 정리들을 다 잘해주셔서 제가 발표를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강지석 학생의 또 오늘 발표에 사용되어진 이제 워드를 또 이런 그 붓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서로 집중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참 이렇게 좀 특색 있고 또 집중을 이루어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4팀 모두 애썼고 특히 발표를 만든 우리 강지석 학생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5팀 네, 발표자 좀 마이크 좀 열어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5팀에 우리 그 김주희 학생은 발표자이면서 뭐 팀장인가요? 아니면 팀장은 따로 있나요? 팀장은 김민기 학우님이고 제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아, 혹시 김주희 학생이 특별하게 발표를 맡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조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아, 김주희 학생이 발표를 맡았을 때 아싸 했나요? 아니면 아이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나요? 왜냐하면 발표자는 네. 그냥 뭐 준비 없이 발표만 하면 되니까. 근데 또 발표를 또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도 혹시 있거든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네, 우리 김주희 학생이 그러면 이렇게 또 표현력이라든지 또 남한테 발표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렇게 부담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혹시 5팀은 어느 분야를 준비를 했나요? 저희는 인공지능 파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아까 네, 그 3팀에서 이규영 학생이 이제 인공지능을 준비를 했는데 혹시 3팀의 발표를 혹시 귀담아 들었었나요? 네, 네, 우리 3팀의 인공지능 발표를 우리 5팀하고 비교해서 평가한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3팀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네. 저희 팀은 태고 과정을 거친 최종 보고서까지의 과정을 발표로 준비를 하여가지고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3팀은 이제 어떤 이제 완성되어진 이제 결과물 중심으로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5팀은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최종 보고서를 만들기까지의 과정과 또 이런 또 협력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발표를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 5팀 소개하고 그다음에 바로 발표 시작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5팀은 어떻게 PPT로 했나요? 어떻게 나레이션으로 발표할까요? 저희 조는 PPT를 준비했는데요. 네. PPT를 보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먼저 발표하기를 눌러서 우리 PPT 화면 먼저 띄워주기 바랍니다. 네.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우리 김주희 학생도 이게 발표할 때에는 지금 이런 PPT 화면에 이제 이렇게 준비 단계이고 이걸 이제 실행 단계까지 이렇게 창을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발표하기를 눌러야지만 이제 화면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네. 김주희 학생은 지금 아직 그 슬라이드 쇼 실행하기까지는 아직 안 누른 거죠. 화면이 다 보여지지 않고 있나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일단 요 화면을 발표하기를 끄고 그 다음에 먼저 PPT 화면에서 PPT 화면에 그 슬라이드 쇼까지 먼저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띄워놓은 일단 놓아 보세요 한번. PPT 화면을 화면에 꽉 차게 그 실행하기 눌러서 쇼 보기를 해서 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 그 구글 미트 창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아니면 좀 돌아가기 어렵나요?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럴 때에 아까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컴퓨터 자판에 보면 스페이스바 옆에 알터 키가 있어요. 네. 알터 키를 꼭 누른 상태에서 다른 손가락으로 탭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살짝 탭 키는 한번 눌렀다가 띄면 돼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자기가 이제 화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한번 아니에요?
탭 네, 잠깐만요. Alt키를 누른 상 계속 Alt키는 누르고 있으세요. 그 네.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 자판에 보면 그 물결무늬 밑에 있는 탭키라고 있어요. 탭키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스크롤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좀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김주희 학생? 지금 Alt 키를 계속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른 손가락으로 컴퓨터 자판에 보면 맨 왼쪽에 탭키라고 있어요. TAB라고 있는데 그걸 네, 한번 누를 네. 때마다 보면 화면이 톡 튀면서 화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한 번씩 누를 때마다 화면이 이렇게 그 하이라이트 되는 것이 변화되는 게 보이나요? 네. 네, 그 상태에서 지금 네,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김주희 감사합니다. 학생이 5팀을 소개하고 바로 발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의 진실과 우리 5조 발표자 김주희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 5조 조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기 학우님은 보고서 작성을 해주셨고, 이규빈 학우님은 PPT 제작, 정민성 학우님은 대본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정 전 보고서, 두 번째는 팀원들의 피드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정 후 보고서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전문가 집단에서 찾은 이용구는 인간은 사고를 예측할 수 없기에 언제 어디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만약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응급 상황이 생긴다면 골드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때 최악의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인공지능 CCTV가 이를 방지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인류에게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1조의 남궁진 학우님의 인용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전문가 집단에서 찾은 인용구는 가끔 뉴스에서 독거노인분들이 사망 후 바로 발견되시는 게 아닌 며칠 후에 발견되시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혼자 쓸쓸히 생을 살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 혼자인 듯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하여 독거노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삶다운 삶을 살고 인공지능이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난 것이 큰 장점인 것 같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발전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11조 조아한 학우님의 인용구였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 두 개의 인용구를 합쳐 만든 수정 전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방금 보셨던 수정 전 보고서에 대한 저희 조의 피드백 내용입니다. 먼저 김민기 학우님은 인공지능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뉴스 기사나 보도자료에 설명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와 인용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더 들어가 인공지능에 대한 발전 기능성과 기대 효과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했습니다. 다음 이규빈 학우님은 인용구가 기술적 측면을 언급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와 인용구의 내용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정민성 학우님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시나 인공지능이 어떠한 형태로 작용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피드백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저는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 관련된 아이콘을 추가하는 것과 인용구의 내용을 전부 사용하는 것보단 수정 후 기존의 내용과 어우러지도록 융화시키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조의 피드백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저희 조원분들의 대부분이 인용구의 연결성과 구체적인 설명의 부족함을 짚어주셨습니다. 피드백을 거친 후 수정 후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뉴스 기사나 보도자료의 설명을 추가하여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의 뜻을 추가하였고 인공지능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인용구의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는 것이 아닌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보고서의 내용과 잘 어우러지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용구에 대한 발전 가능성과 기대 효과를 추가함으로써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팀의 김주희 학생 팀을 중심으로 해서 5팀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이런 그 자료를 수집하고 또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또 융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자신의 생각만으로 쓰는 것은 이제 매끈한 면이 있지만 깊이가 조금 덜한 이런 단점이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또 생각들을 인용하게 되어지면 마치 이렇게 새똥조고리처럼 짜집기 되어진 그런 느낌을 또 이렇게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O팀은 이런 그 다른 학우들의 인용과 또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가져오되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맥에 맞게끔 또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여서 그 최종 발표문에 담음으로써 그 보고서의 질은 높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보고서의 또 이렇게 방향성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이런 이제 좋은 보고서를 좀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팀의 보고서는 딱히 뭐 읽지 않아도 뭐 어떤 내용일 거라는 것은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O팀의 최종 보고서는 꼭 읽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많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우리 발표자 김주희 학생, 네. 네, 팀 활동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혹시 없었는지요?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은 없었고요. 저희 조와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서 편하게 진행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조원의 이규민 학생이 PPT를 제작을 했는데, 이규민 학생이 뭐 전공이 어떤 파트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아니요, 저희 조는 각자 어떤 학부인지는 잘 그까지는 모릅니다. 이제 소개를 잘 안 해서, 제가 이제 PPT가 워낙 이제 좀 그 남자의 어떤 그 남자하고일 것 같은데, 이규민 학생이 남자하고는 맞지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PPT를 제작했나 해서 혹시 전공이 어떤 이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예체능 쪽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이제 PPT가 깔끔하고 또 이게 시각적으로 또 이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제작을 해줘서 발표가 좀 더 수월하게 제가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O팀 너무 수고했고 또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그 6번째 6팀 마이크 좀 열어줄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 6팀의 나윤영 학생이 이제 그 6팀 발표를 할 테인데, 나윤영 학생의 6팀은 팀장하고 발표자가 뭐 동일한가요? 좀 다른가요? 네, 제가 조장과 발표자를 맡았습니다. 혹시 나윤희 학생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 보면 혹시 조원들의 어떤 협조라든지 또 이런 소통에 혹시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냥 혼자 다 짊어지자 뭐 이런 가능성 그런 쪽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다 어떻게 맡고 그러면 싶어 하는 그 팀 역할 중에서 우리 나윤희 학생이 발표를 맡았는지, 좀 팀원들이 추천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제비뽑기를 했는지 어떻게 역할을 나누었을까요? 네, 저희는 다 하고 싶은 역할을 여쭤봤는데 다 하고 싶은 역할이 있으셔가지고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각각의 분야가 명확하기 때문에 서로의 이제 그런 의견들을 존중해서 이제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아요. 나윤 학생이 또 이렇게 팀장을 맡은 것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나 할 때에 훨씬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팀장도 또 발표자를 맡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좀 맡음으로써 더 열심히 해보려고 맡았습니다. 역할. 그러면 그 팀장도 팀들의 추천보다는 이 자원에서 내가 좀 팀을 맡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해서 자원에서 팀장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나윤 학생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팀을 위해서 또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6팀은 뭐 어떤 주제로 준비를 했나요? 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3D 프린팅에 관해서 네, 3D 프린팅이 이제 세 번째인데, 이건 뭐 저하고 우리 나윤 학생만 둘만의 비밀로 할 테니까 1팀의 3D 프린팅하고 4팀의 3D 프린팅 중에서
어느 쪽이 좀 더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고 잘 되었다 싶던가요? 저는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 4조? 4조의 발표를 제가 화장실 갔다 오느라 제대로 듣질 못해서 저는 1조라고 생각합니다. 아, 용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네, 1팀도, 4팀도 참, 그 분야의 특성에 맞게 잘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남윤 학생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긴장을 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5팀은, 6팀은 뭐 PPT를 준비했나요? 아니면 나레이션으로 발표를 할 예정인가요? 네, 저희는 PPT를 사용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나윤 학생이 이제 구글 미트에서 PPT를 띄워보고 발표한 경험이 혹시 있었을까요? 구글 미트에서는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PPT 화면을 이제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PPT 화면에 실행하기까지 해서 PPT 화면에 꽉 차도록까지 먼저 그 작업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혹시 공유가 됐나요? 네, 우리 나윤 학생은 한 번에 잘 이제 PPT 화면에 잘 띄워진 것 같아요. 글씨도 잘 보이고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6조 소개하고 바로 발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조 발표를 맡은 나윤영입니다. 저희 조는 최지훈 학우님이 PPT를 제작해 주셨고, 문준호, 이은규 학우님이 자료조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3D 프린팅입니다. 저희는 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의 보고서를 수정해서 완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설명하면 첫 번째 3D 프린팅의 정의, 두 번째 사용 재료, 세 번째 활용 분야,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D 프린팅이란 3차원 도면을 3D 프린팅 언어로 변환시킨 이후 기기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여 적층하는 방법을 통해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시초는 RP라고 불리는 프린팅 기술이었는데 3D 프린터가 대중에게 알려지고 익숙해지기 시작한 시기는 비교적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제작 기간이 짧은 FDM 방식이 상용한 시기부터입니다. 초창기에는 대부분 재료로 플라스틱을 사용하였지만 점차 종이, 고무, 콘크리트, 식품의 금속까지 재료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서 단순히 조형물 출력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 등의 향후가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3D 프린팅의 첫 번째 활용 분야 메디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아이는 숨만 쉬어도 기도벽이 무너지는 기관 지연 골연증을 앓고 있었는데 3D 프린팅 기술로 맞춤형 기도 부목을 제작하여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에는 치아 부정교합 정도에 맞춘 환자 맞춤형 치아 교정기, 귀 속 모형을 3D 스캐너로 스캔한 후 이를 3D 프린터로 제작한 환자 맞춤형 보청기가 있고 현재 개발을 목표로 한 손상된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세포를 프린팅해주는 피부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활용 분야는 패션입니다. 3D 프린터는 의류, 속옷, 하이힐, 운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사진과 같이 3D 프린터로 만들어 이음새가 없는 비키니 수영복을 제작한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활용 분야는 자동차, 항공, 우주입니다. 보잉사는 현재 300여 개 부품을 3D 프린터를 기반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포드는 실린더를 3D 프린터로 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모비스에서 디자인 확인, 기류 평가와 기능성 테스트를 위해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해 원형 파트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활용 분야는 운동입니다. 실제로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오다진 선수는 3D 프린팅 골무를 사용한 사례도 있으며 리우 올림픽 당시에는 양궁 그립을 3D 스캔하여 선수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그립을 설계하여 3D 프린팅으로 출력해서 지원한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분야에서도 컨투어 크래프팅이라는 기술을 활용해 20시간 만에 집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역사 분야에서는 3D 프린팅을 이용한 디지털 복원 작업, 식품 분야에서는 3D 프린터로 과일을 프린트하는 3D 프루트 프린터를 개발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팅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품 수가 줄어들고 제작 공정이 줄어들며 기존의 작업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한 제품이 제작이 가능하고 기존의 작업 방법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비용의 부담이 크고 위험성에 문제가 있으며 내구성 및 신뢰성이 높지 않고 물건 출력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저희 조는 이번 과제를 통해 3D 프린팅이 운동선수에게 뿐만 아니라 의학,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으며 미래에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의 진실과 오류 6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6팀은 정말 제가 이런 그 전문가 집단의 또 활동을 통하여서 보고서의 질을 높이고 또 팀원들이 함께 또 보완을 거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맛배기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뭐 거의 완벽한 이제 발표물을 뭐 이건 뭐 학회라든지 어떤 누구 앞에서라도 3D 프린팅이 뭐냐라고 물으면 정말 준비했던 이제 그 이 보고서를 설명하면 누구라도 3D 프린팅에 대해서 전반을 다 이해했을 만큼의 좀 그 넓은 폭과 또 깊이를 다 가진 좋은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6팀 정말 우리 발표한 우리 나훈영 학생과 또 팀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이제 네 고생했어요. 자, 이제 7팀 발표자 마이크 좀 열어줄 수 있을까요? 들리시나요? 아, 네, 우리 진가영 학생이 오늘 이제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 우리 7팀은 어떤 분야를 발표할까요? 저희는 3D 프린팅에 대해 아이고, 조사했습니다. 오늘 3D 프린팅이 아주 그냥 그 홍수가 났네. 자, 우리 3D 프린팅에 대해서 우리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우리 7팀은 우리 이런 발표 준비를 하면서 뭐 힘든 점이나 또 어떤 팀에 좀 자랑할 만한 뭐 거리가 있으면 좀 간략하게 우리 팀의 자랑, 그다음에 좀 우리 팀의 아쉬운 점 한 가지씩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진강현 학생. 저희 조원분들이 좀 바쁘셔가지고 소통에 문제가 있었는데 다들 참여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덕분에 잘 해결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7팀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1팀이나 앞에 팀처럼 소통이 또 원활한 것도 아니었고 또 빨리 피드백이 오는 것도 아니었고 해서 좀 발표하기까지 많이 좀 힘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어떤 우리에게 또 성장이나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또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풀어내는 것이 이번 과목의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진가현 학생도 발표 준비하면서 많이 좀 속상하고 좀 힘듦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초반엔 좀 그랬는데 나중에는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잘 했어요. 아, 네, 다행입니다. 혹시 또 이렇게 우리 조원들이 다른 조원들과 달리 내가 조를 잘못 만나서 정말 개고생을 했다라고 좀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기말고사에 내가 팀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여러분이 기술하는 면이 있으니까 그때에 여러분이 충분히 그런 수고하고 또 팀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냥 평안한 가운데 역할 분담 맡고 또 그것을 또 수행한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 이렇게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을 일이거나 또 어떤 더한 뭐 어떤 플러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우리가 더 들여다보게 하고 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망했다라기보다 이것이 좋은
또 나의 도전의 거리다라고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우리 준비한 우리 7팀이 어떤 결과물을 또 갖게 되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7팀은 뭐 PPT로 준비했나요? 아니면 나레이션으로 준비했나요? 저희 PPT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진가연 학생이 PPT 하면 한번 띄워봐 줄까요? 제가 모니터링을 해드릴게요. 네. 네, 우리 진가연 학생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잘 됐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7팀 소개하고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의 진실과 어류 7조 조장 진가영입니다. 저희 조의 조다희 타구님의 PPT 제작을 맡아주셨고, 강찬영 하구님과 임진규 하구님은 자료조사를 맡아주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학의 발전으로 무궁한 진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 이루어진 1차 산업혁명부터 전기 에너지 기반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2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이 이루어진 3차 산업혁명, 그리고 현재 우리는 빅데이터, AI 등의 정보기술이 등장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3D 프린팅 기술이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3D 프린팅이란 여러 물질을 사용해서 현실 세계에 3차원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전자적인 파일은 3D 모델링으로 만들어진 파일들이 됩니다. 사람들은 3D 프린터가 나오기 이전에도 물건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전까지 물건을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물체를 깎아서 만들거나 따로 거푸집 등을 만들어 압출 성형 방식으로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기술이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복잡하며 비용 문제 또한 상당했습니다. 때문에 제조업자 혹은 생산자가 아니면 어떤 물건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을 3D 프린터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쉽게 풀어 말하여 마치 조각가가 찰흙을 잘라내듯이 재료를 가공하거나 깎아내서 물건을 만드는 대신 3D 프린팅은 재료를 한 층 한 층 쌓아 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 사진에서 보이시면은 깎아내는 방식이 아닌 한 층 한 층 쌓아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재료는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지만 포토폴리머, 에폭시 레진, 금속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조직 모델을 3D 프린팅하는 데에는 사람의 세포와 젤라틴을 혼합해 사용하는 최첨단 바이오 잉크도 활용됩니다. 심지어는 초콜릿 같은 식용 재료도 3D 프린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3D 프린팅에 활용된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D 프린팅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산업에서 3D 프린터는 보청기, 틀니, 의족, 의수 등 개인 맞춤형 의료 모형물 제작은 물론 환자의 해부형 가상 신체 제작이나 수술 시뮬레이션, 의료사고 예방과 수술시간 단축, 의료진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손상된 조직 혹은 장기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유도만능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3D 세포 프린팅 기술을 통해 인공 조직을 제작해 의료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영국의 레니쇼는 바이오 호라이즌즈와 협력하여 품질 관리 및 생체 적합 테스트를 통과한 치과용 임플란트를 제작 판매 중이며, 호주의 아나토믹스는 연방과학원과 함께 체내 이식이 가능한 티타늄 골격을 제작해 52세 골육종암 환자의 흉골과 갈비뼈의 일부 이식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3D 프린팅을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을까요? 국내에서의 사례로는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뇌 뒤주막하 출혈로 두개골 아래가 심하게 함몰된 60대 여성 환자에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최적의 두께와 강도로 제작된 티타늄 두개골을 활용해 이식수술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다양한 만큼 그 분야도 다양하다 앞서 언급하였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도입될 분야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궁금해진 우리 팀은 지난 몇 주간 과학의 진실과 어류 과목에서 행해진 이 보고서의 첫 학술 자료가 패션 업종의 3D 프린팅 기술 도입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었음을 기억해냈고 곧바로 패션 분야에서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재미있는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브랜드인 뉴발란스는 3D 프린팅을 최대한 활용하여 3D 프린팅 미드솔이 있는 운동화를 생산하였습니다. 3D 프린팅된 트리플 셀 힐을 장착하여 새로 출시된 클래식 990 스포츠는 3D 프린팅 소재의 우수성 덕분에 더 가볍고 지지력이 높았으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아디다스는 3D 프린팅을 활용한 스니커즈 제작에 이전부터 굉장히 공들여온 곳으로 알려진 대표적 브랜드였습니다. 아디다스의 신발 모델 퓨처크래프트 4D의 미드솔 또한 3D 프린팅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미드솔을 3D 프린팅으로 만들면 고객의 발 모양이나 신발 용도에 따라 디자인을 조금씩 바꾸어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발 사이즈가 같더라도 몸무게 50kg인 고객과 90kg인 고객에게 필요한 미드솔의 디자인은 다를 것입니다. 또한 달리기를 많이 하는 사람, 혹은 가벼운 산책을 주로 하는 사람, 혹은 매장에서 오랜 시간 서 있어야 하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쿠션을 딱딱하거나 푹신하게 만들 수 있고 앞부분은 딱딱하게 뒷부분은 푹신하게 하는 등 다양한 디자인의 미드솔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3D 프린팅이 의료 시장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해외 의료 브랜드인 미니스트리 오브 서플라이는 고객들 몸에 딱 맞는 맞춤형 재킷을 90분 안에 제작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색, 재질과 버튼, 방식을 정하면 운영진 중 한 명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재킷 제작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까지 미국 의료 업계에 있는 제작 과정을 변화시키는 혁신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LA 타임즈는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접한 뒤 3D 프린팅만의 장점을 살린 다른 기술이 아닌 3D 프린팅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기존 임플란트 방식에서의 문제점을 3D 프린팅이 해결하였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임플란트 방식은 구조물 사이에 박테리아의 감염 위험이 있고 고정체와 지대주 사이에 힘이 집중되어 지대주의 파손 위험이 있었으나 3D 프린팅한 임플란트는 기존 측은 현상에 맞추어 제작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이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팀원들과 많은 기서들과 사례들을 접한 결과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보다 더 여러가지 소재를 사용하여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과학부의 관점에서 스포츠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으며 3D 프린팅이 대중화된다면 패션에서 소비자의 디자인 참여가 늘고 맞춤 이상이 대중화되는 것처럼 스포츠 용품이나 의류 등도 소비자 개개인의 신체 조건과 취향을 고려한 맞춤 용품, 의류 등이 대중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하게 되었고 실제로 뉴발란스나 아디다스에서 3D 프린팅으로 미드솔이 제작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우님께서는 이번 보고서 활동을 통하여 3D 프린팅에 입문하는 사람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3D 프린트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7팀은 처음에 엄사를